안녕하세요. 고객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정경호 강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돼서는 워낙에 많은 자료들, 정보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한다 이렇게 리마인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랑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비즈니스 마켓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켓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죠. 필립 코틀러라는 이제 마케팅 구루,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마케팅의 어떤 패러다임이 마켓 4.0까지 나왔는데 이 4.0까지 굳이 우리가 알지는 않더라도 마켓 3.0까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공자와 관련돼서 우리 또 조합원 선생님들이 관련돼서 이 비즈니스의 어떤 흐름들, 어떤 세일즈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직접 마케팅 시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왕적 시장이라고 하죠.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혹은 상품을 만들면 팔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성 마케팅의 시대에서 마켓 2.0으로 넘어와서 이 경진력 시장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것이 마켓 3.0까지 와서 이제 소셜 마케팅.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표현을 한다면 소통과 공감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시장에서 경쟁력 시장, 경쟁력 시장에서 소통과 공감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요걸 이렇게 한번 좀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열심히 CF만 찍어대고 광고만 열심히 하고 홍보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또 자본력을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우월적 지위를 유지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객이 고객을 잡아오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고객 한 명이 한 명이 새로운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브랜드 시대도 끝나고 상품의 시대도 끝나고 고객이 주도하는 시장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객이 고객을 잡아오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고객들을 커뮤니케이션 해 나갈 때 이 고객이 한 사람이 그냥 고객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하는 이제 시대를 넘어서서 만족한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창출하는 놀라운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급하면 이제 필립 코틀러가 이제 마켓 4.0에서 이제 하이터치 시대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통과 공감 시장, 고객이 고객을 잡아오는 이 놀라운 시장이 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면서 저는 세일즈나 커뮤니케이션이나 고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항상 자전거를 좀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이론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이론이지만 세일즈든 리더십이든 마케팅이든 어디에 해당돼도 저는 굉장히 접목이 가능한 놀라운 맥락화될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역할이 다르죠. 자전거 앞바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앞바퀴 뒷바퀴 어떤 게 더 중요하면 둘 다 중요하다는 분이 계시는데 강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들이죠. 둘 중에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바퀴가 좀 더 중요하죠. 왜 앞바퀴가 좀 더 중요합니까? 뒷바퀴가 열심히 어떤 동력을 만들어도 추진력을 만들어도 앞바퀴가 예를 들어서 방향이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으면 죽음의 길이죠. 그래서 앞바퀴는 방향, 뒷바퀴는 속도인데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세일즈 능력 혹은 사회적인 능력으로 따진다면 앞바퀴를 무슨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뒷바퀴는 문제 해결 능력이죠. 우리가 요즘 뇌과학, 심리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좌뇌, 우뇌 이렇게 영역이 달라서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다고 합니다. 좌뇌가 뭘 담당할까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담당합니다. 그럼 우뇌는 뭘 담당할까요? 정서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좌뇌가 담당을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뒷바퀴가 좌뇌가 담당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앞바퀴가 우뇌가 담당.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우뇌, 뒷바퀴는 좌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재밌는 사실은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뭐 엄청나게 얘기 많잖아요.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뭐 인공지능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영역이 뭘까요? AI. 인공지능은 좌뇌를 담당할까요? 우뇌를 담당할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좌뇌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뇌를 담당할 수 있는 걸 이제 뭐 전문용어 싱글레리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영역까지 가는 데는 어떤 사람은 50년이 걸릴 것이다. 뭐 20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인공지능 과연 인간의 정서적 지능까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올까? 저는 거기서 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를 나눠서 우리가 이 뒷바퀴에 대한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고 앞바퀴에 대한 인간지능이라고 하는 영역은 감히 대체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이 뒷바퀴의 영역보다 앞바퀴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고객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거는 문제 해결을 좀 더 잘하고 뭐 뛰어난 어떤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고객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신뢰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뒷바퀴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앞바퀴가 가야 뒷바퀴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뒷바퀴로 돌리면 앞바퀴가 갈 수 있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시대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 앞바퀴에 대한 부분이 인간이 담당하는 영역이면 이 뒷바퀴가 AI 인공지능이 담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을 만나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정서적으로 신뢰를 쌓고 있느냐, 쌓을 수 있느냐, 요 부분이 돼야 이 뒷바퀴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앞바퀴고 이 자전거를 떠올렸을 때 항상 나는 앞바퀴에 대한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뭐 그냥 우리가 실험 하나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이 말이 있죠.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카다브라라고 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뭐 영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진동이 되고 파동이 돼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간단한 개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뭐 반론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거의 검증이 됐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는 것이 이제 물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 물을 두 개 이렇게 딱 떠다 놓고 이 좌측물, 우측물 똑같은 물입니다만 좌측물한테는 사랑해, 우측물한테는 고마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좌측물한테는 긍정의 말, 사랑의 말, 고마움의 말들을 하고 우측물한테는 부정의 말, 짜증나는 말 이런 말들을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해, 고마워, 우측물한테 짜증나, 너 싫어 이렇게 2시간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이 딱 지나서 미세한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들여다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정체가 달라져 있어요. 물의 결정체라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육각수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별모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놀랍게 2시간이 딱 지나서 물의 결정체를 딱 들여다 보니까 좌측물은 육각수에서 아름다운 결정체가 딱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측물은 완전히 공포스럽고 혐오스럽게 물이 결정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인간의 몸의 물이 몇 프로죠? 80%라고 우시는 분들이 가끔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봤을 때는 성인은 한 70%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의 말을 쓴다, 긍정의 말을 쓴다라고 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도 우리가 고객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어떤 협상이 결렬됐어요라는 극단적인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뭐죠? 좀 더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나중에는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정말 기대하지 못한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말들 속에 놀라운 파동이 시작되는데 그게 긍정의 파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담입니다만 이 말을 이렇게 어떤 말들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도 이 성장이 다르고요. 사람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화분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똑같은 모양의 화분 두 개를 갖다 놓고 왼쪽 화분한테는 고마워, 사랑해. 우측 화분한테는 너 짜증나, 너 미워, 넌 별로야. 이렇게 3개월 동안 출근을 하면서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반복을 했어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성장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똑같이 안 준 것도 아니고 똑같이 물을 줬고 환경도 똑같았는데 그 말만 바뀌어서 놀랍게도 뭐죠? 네, 성장 속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고객한테 전해질 때 과연 그것이 그냥 멘트일지라도 결국 그 파동이 우리가 질병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공제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암이라고 본다면 그 암에 대한 부분의 원인이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의 또 전제가 어떤 말들의 반복인데 그 뭐 이렇게 뭐 우라통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이렇게 반복했을 때 그것이 나를 먼저 공격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인간의 몸속에 물이 70%라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80%인 사람이 있고 90%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80%. 또 지역마다 다른가요? 네. 80%, 90%. 예, 90%는 어린아이들이 90%라고 합니다. 갓난 아기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80%는요. 예, 그보다 이제 조금 성장한 뭐 유아 청소년기 이렇게 넘어가는 아이들 이제 성인이 되면 70%. 자, 이 얘기의 결론은 뭘까요? 정말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뭐죠? 말 한마디를 뱉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뱉어요. 왜냐? 그것이 놀라운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사또도움이라는 입번의 이론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아브라카다브라. 유대인의 주술법이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꼭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원칙들을 떠나서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 어떤 대상들을 만날 때라도 긍정의 말, 굉장히 누구라도 호감 가질 수 있는 말들을 반복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한테도 첫 번째로 어떤 놀라운 효과를 일으키지만 뱉고 있는 나 자신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고객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소통, 특히 말, 그래서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할 수 있다. 이 부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